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입니다. 또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한 주간 내용 정리해 보면서 포트 재정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한민재 FA와 함께 하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FA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떤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한 주간에 있었던 이슈 그리고 종목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국 쪽 보실 건데요. 네, 중국 보시면은 상해 종합지수가 어제 0.32% 하락한 3,292.44포인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역시나 14일 미국 금리 인상 여파로 인해서 3,300선이 재차 무너졌는데 지금 상해 증시가 며칠째 3,300선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락 출발을 했었던 상해 증시는 오전장 보합권을 유지한 채 혼조세를 보였고요. 오후장에서는 낙폭이 확대됐지만 결국 보합권을 유지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섹터별로 보시면은 보험, 채권 이런 섹터들이 좀 하락세를 보였고요. 귀금속, 소매, 섬유 섹터는 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 연준에서 내년에 세 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내년에 3% 금리를 달성할 것이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시장의 낙폭은 더욱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인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데 따른 대응으로 공개시장 조작에 나섰고요. 그다음에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라는 MLF를 운영을 통해서 2,880억 위안의 시장을 공급을 하면서 유동성 확보에 나섰고요. 동시에 역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이거랑 LMF 금리를 5bp씩 인상을 하는 긴축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역 RP와 LMF 인민은행에서 공개시장 운영 금리는 사실상 기준금리로 쓰이고 있는데요. 이 금리가 상승했다는 것은 중국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서 인민은행이 지금 3일 연속 순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됐죠. 그래서 다시 유동성 경색으로 인해서 장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다행히 금리 인상폭이 5bp에 그쳤고 또 인민은행이 내년 초까지 약 1조 위안의 규모로 유동성 공급을 시사하면서 증시는 더욱더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면은 인민은행의 금리 인상은 중국 경제에 가해질 추가적인 압력을 감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내년 중국 경제는 부동산 시장과 해외 수요 둔화 성장세가 좀 느려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제인스 다니어 IMF 아테부 주임은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이미 많이 소화가 되었고 작년부터 중국에서 자본 이탈 현상은 현저하게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중국은 충분한 외화를 비축하고 있어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지금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언급을 했죠. 그래서 5bp 금리 인상은 생각보다 적은 수준의 인상이고 시장 컨센서스에도 좀 미달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 미미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 속도와 그에 따른 중국의 금리 인상 여부는 내년에도 꾸준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12월 말 중국 증시 마감이 과연 3,300선이 지켜질 것인지 무너질 것인지 이것만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천증시 보실 텐데요. 신천지수도 지금 생각보다 금리 인상 여파가 덜했습니다. 어제 0.04% 하락한 1901.005포인트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상해 증시보다 하락폭이 좀 적었습니다. 상해 증시는 3,300선 부근에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신천증시는 1,870선에서 저점을 찍고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죠. 다만 백주 등 몇몇 섹터를 제외하고는 좀 뚜렷한 상승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소비재나 환경,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런 섹터들이 내년에도 전망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좀 밀집되어 있는 신천 증시에 마무리가 올해 잘 된다면은 내년에도 아주 괜찮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2,000선에 안착하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 2,000선이 언제 좀 안착을 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증시 흐름이 바뀔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빠른 시간 내에 안착을 하면 좋은데요. 그때까지는 장의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2,000선 언제 전망이 되는지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지금 2,000선 이하다 보니까 내년에도 좀 전망이 좋은 섹터들 그리고 그에 관련한 기업들 미리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조금 더 괜찮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쪽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네, 미국도 보시면 S&P 500이 전일 대비 0.41% 하락한 2652.01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계속 미국 증시 줄곧 상승하다가 화요일장에서 신고가 찍고 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현재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조율 중인 세제 개편안 입법화가 좀 지연될 수도 있다라는 소식으로 이런 게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끼친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가파르게 올라가던 증시가 잠시 조정을 받는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제 상황, 당분간 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경제지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각종 지표들이 호조로 나오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분간 세제 개편안 통과를 둘러싼 그런 불확실성에 시장이 몇 차례 흔들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추진 과정이 단기적인 증시 등락을 결정짓겠지만 결국에는 증시는 경제 상황을 따라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미국 쪽 아직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오늘은 미국 쪽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인데요. 지금 종목 이름이 좀 생소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아직 언급 드린 적이 없었던 그런 종목인데 저희가 시간적인 제약을 포트폴리오에 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종목 티커 AMAT고요.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작년부터 꾸준하게 상승하는 좋은 모습 보여줬다가 좀 어제는 주가 전일 대비 1.08% 상승한 51.31달러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만 주가 60% 상승한 모습인데 지금 최근에는 좀 하락폭이 있는 그런 모습이죠. 기업 설명 잠깐 간단하게 해드리면은 이 회사 산업용 생산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원익 IPS나 AP 시스템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굉장히 트렌드였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주로 반도체 쪽 장비를 포함해서 디스플레이나 태양광 산업 이런 장비들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장비 생산뿐만이 아니라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립이나 테스트 장비까지 함께 제작하고 있는 업체고요. 국내 투자 많이 해보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익숙하지는 않을 텐데 이미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연간 매출이 15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고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글로벌 최고다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업계에서 최고 수준의 또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점유율도 이미 21%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랑 지금 커플링돼서 주가도 꾸준하게 상승해 왔고 현재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장에서 장비 공급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삼성에서 이번에 평택 사업장에도 입지를 나타내면서 그 역할을 해내고 있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지금 3분기까지 약 9개월 동안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9%나 증가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장비 관련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약 30%까지 올라갔다가 하락해서 2010년에는 15% 수준까지 하락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2015년 들어서 반도체 호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투자자 여러분은 확인을 하셨고요. 그 수혜를 그대로 받은 장비 업체가 바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분할 매수 꾸준하게 해주셔도 아주 좋은 종목이고요.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는데 121선 위로는 꾸준하게 분할 매수 하시면서 60달러까지는 보셔도 좋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인 변동폭 좀 감안하셔서 50달러 선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은 꾸준하게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넷플릭스죠. 패시브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10% 정도 비중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금 IT주의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빵 중에서도 비교적으로 많은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채 185달러까지 갔다가 좀 깨졌고요. 다시 190달러대를 회복하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일 대비 0.9% 상승한 189.56달러의 장을 마감했는데요. 지금 넷플릭스 좀 설명을 드리면서 스트리밍 업계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 콘텐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넷플릭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최근에 지난 월요일날 열린 골든 글로브에서 넷플릭스가 9개의 상을 거머쥐면서 HBO의 두 번째로 많은 상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업체 지금 아마존과 훌루보다 더 많은 상을 받게 됐고요. 상을 받았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이번 시상은 넷플릭스가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컨텐츠를 인정받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도 또 꾸준하게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주간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 주 동안의 해외 투자 전략들 함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해외 투자 액티브 패시브 시간이었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한민재 FA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